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5일 새벽 2시입니다. 간밤에 법원이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검찰이 아주 창피를 당했습니다.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근거해가지고 아주 게으른 수사를 하고 소극적인 수사를 하다가 결국 영장 기각이라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영장을 청구하려면은 정영학 회계사가 말한 내용을 검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증거로서 그것을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계좌 추적,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을 소극적으로 하면서 그냥 아주 편한 대로 녹취록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더구나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곽상도 의원이 그 뇌물을 받고 화천대유에 뭘 해줬느냐를 적어 넣어야 될 텐데 곽상도 의원을 불러서 조사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영장 청구를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적당히 이런 식으로 영장 기각되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수사 확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게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했더니 그날 갑자기 서둘러서 영장 청구를 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 희망대로 해주려다가 창피를 당한 건지. 그러나 이게 기각되었다고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 측에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지사는 지난 10일 민주당 경선 후보 확정 후에 수락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건은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입니다라고 했어요.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자기가 딱 규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국민의힘과 화천대유가 같이 공모를 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장이 기각되었으니까 이재명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에 대해서 검찰이 부실한 수사를 했으니까 참 잘못되었다. 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느냐? 왜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느냐? 왜 유동규가 버린 휴대폰을 왜 빨리 수거해서 분석하지 않고 늑장 부리다가 영장이 기각된 거 아니냐고 규탄해야 됩니다. 규탄. 자, 그관 변론으로 요사이 여론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확정 이후에 여러 여론조사가 들쑥날쑥한데 공통된 흐름이 하나 있어요. 뭐냐? 컨벤션 효과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컨벤션 효과가 거꾸로 돼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컨벤션 효과가 아니라 역벤션 효과다 하는 말을 하고 있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낙연 지지자들의 반발입니다. 이낙연 지지자들은 앞으로는 이재명 지지하지 않고 윤석열이나 홍준표 찍겠다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거 앞으로 이재명 후보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균열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대장동 수사가 깊숙이 들어가니까 날마다 이재명 그분 이야기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컨벤션 아닌 역벤션 효과, 지지율 젤에 빠졌다. 조선일보 홍영림 여론조사 전문기자가 쓴 기사의 제목입니다. 여기서 인용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엠브레인, 케이스텍,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네 조사 회사가 민주당 최종 경선 직후인 지난 11일에서 13일 사이에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이재명 대 홍준표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37, 홍준표 40%로 나왔습니다. 홍준표가 이재명을 이기는 가상 대결 결과는 참 드뭅니다. 이 조사에서 홍준표가 이재명을 앞선 것은 처음이랍니다. 홍준표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3%포인트가 올랐고 이재명은 3%포인트가 떨어져 보고 말았습니다. 6% 차이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39, 윤석열 35%인데 이것도 지난주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는 5%포인트가 떨어지고 윤석열은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1%포인트 차에서 4%포인트 차로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34%, 국민의힘 지지율 35%,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간조선이 K스택에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특검 및 국정조사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찬성이 73%나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도 54%가 특검이나 국정조사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군요. 그리고 머니투데이와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2주 전에 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2주 전에는 53%인데 이게 56.7%로 뛰었습니다. 반면에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39.3%에서 35.6%로 떨어졌습니다. 35.6대 56.7이니까 그 격차가 21.1%포인트입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거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측에는 매우 불리한 겁니다. 이 4.4 공동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1016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원 조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조사도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조사한 걸 보면은 윤석열 40.9, 이재명 36%인데 이재명은 2주 전에 비해서 3.6%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아까 그 조사와 동일합니다. 윤석열은 0.5%가 올랐어요. 그리고 이재명 35.6, 홍준표 28.5 이렇게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조사도 있네요. 천지일보가 조사한 건데 이거는 호감도 조사를 했네요. 이재명 30.3, 윤석열 28.8, 홍준표 20.4, 유승민 33.5, 안철수 2.8, 심상정 2.3인데 여기에 비호감도 조사도 했습니다. 호감도와 비호감도, 이 비호감도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1등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비호감도가 46.6%나 됩니다. 두 번째가 윤석열 31%,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이재명이 비호감도에서 1등으로 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 숫자가 거의 50%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은 이렇습니다.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14.2%만이 내년 대선에서 이재명을 찍겠다고 합니다. 14.2%만이. 그런데 윤 전 총장을 찍겠다는 사람은 40.3%로 그러니까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팀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이재명과 홍준표 가상 대결을 해보니까 이낙연 지지자들 중에 13.3%만 이재명 찍겠다고 하고 29.9%는 홍준표 찍겠다고 합니다.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제
홧김인지 아니면은 이번 경선 관리가 당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었다. 특히 사퇴한 후보의 과거표까지 무효화시키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무리하게 사실은 불법하게 이재명을 후보로 확정했다. 이에 대한 불평, 불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분을 사귀지 못하고 차라리 윤석열, 홍준표 찍겠다는 쪽으로 빠지고 있는, 이게 바로 컨벤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가지고 역벤션으로 가버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국민의힘 11월 초에 결정될 국민의힘 컨벤션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뭐 윤석열 아니면 홍준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되는데 진 사람 쪽에서 승복하느냐. 그것도 앞으로 좀 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